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정말 뜨거운 감자죠. 모든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항상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둘 다 써봤던 제 경험에 비춰서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았나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처음에 영상 편집 시작할 때 프리미어 프로하고 애프터 이펙트 CS6 버전부터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맥북이 생기면서 파이널 컷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요. 일단 맥북을 쓰게 되면 좋은 게, 맥북에는 뭐 애프터 이펙트 아니면 프리미어, 파이널 컷 이거 세 가지 전부 다 돌아가니까 셋 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파이널 컷 처음 옮겨가고 나서 초기에는 다시 프리미어를 쓸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은 프리미어로는 이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은 맥북이 잠깐 고장나서 수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파이널 컷을 못 쓰게 된 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유튜버에게는 파이널 컷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말할 것도 없이 놀랄 정도로 편집 작업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퀄리티는 더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스키밍 기능이 너무나 좋아요. 스키밍 기능은 이제 마우스 켜서를 이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그게 바로 재생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심지어 타임라인 보는 것 이외에도 효과 적용이나 전환 같은 것들을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그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타날지 미리 보기로 바로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민하고 선택해서 적용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 효과들 하나하나 선택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취소하고 다른 효과를 놓고 이런 방식으로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좀 파이널 컷 따라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올리면 이제 렌더링 하는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 팝컷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거나 전체가 이렇게 다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그네틱 타임라인 기능입니다. 처음에 프리미어에서 넘어왔을 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을 때는요, 정말로 그 프리미어의 타임라인 방식의 에디트 방식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래가지고 파이널 컷에는 그런 방식으로 에디트 할 수 없나 그런 것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마그네틱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프리미어처럼 다시 편집을 하려고 돌아갔을 때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물론 프리미어에서도 Alt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비슷한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타임라인, 마그네틱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붙어서 당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불편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작업 시간이 그렇게 안 줄어든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작업 시간 단축하게 해주는 또 주요 요소로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쁘고 훌륭한 기본 프리셋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무료 효과로 제공하는 것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이런 고퀄리티의 프리셋들이 빠른 시간 안에 고퀄리티 영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리미어도 그런 효과들 찾아가지고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효과도 다운받아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똑같은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더 많이 가요. 프리미어가 이상하게도. 바꿔서 얘기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프리미어를 쓰셨던 분들은 이제 프리미어가 세밀하게 수정하는데 또 옵션들을 그렇게 조정하는 데는 프리미어가 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 생각에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될 수 있냐면요, 세밀한 것까지도 사용자가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효과인데 손대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밀한 사용자 값을 직접 넣는다는 것은요, 많은 영상 작업 경력이나 영상미에 대한 특별한 큰 그림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그 세밀한 값의 최저값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면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파이널 컷도 뭐 프리미어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런 값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집에 필요한 만큼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은 잘 짜여진 세팅 안에 조절하는 느낌이라면 프리미어는 그냥 백지 도화지 위에다가 그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백지 위에 그리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백지 위에 도화지처럼 창작할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걸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영상 편집을 매우 오래 했거나 아니면 이 직종에서 오래 일했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추구하는 영상미가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세한 조정들이 장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뭐 대부분의 유튜버들, 저와 같은 유튜버들은 편집하려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인사이트거든요. 인사이트와 계속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화면 전환 저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글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자극을 주는 훌륭한 샘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많이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는 뭐 음악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뭐 전문 음악인이나 화가가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벙찌죠. 그런데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요, 또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요, 자신들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들었던 것들을 살짝 따서 모방해 보기도 하고, 그림에서 인상적이었던 표현 기법이나 방법들을 내 표현에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갑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유튜버는 영상 일을 오래 해온 전문가가 아니에요. 백지보다는 훌륭한 샘플을 많이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라 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파이널 컷은 훌륭한 툴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영상 편집 들어갈 때 프리미어를 먼저 접해서 들어갔는데요. 정말로 프리미어 처음에 딱 배울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건데, 그렇게 프리미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될 거, 만져야 될 옵션들, 그리고 배워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팝컷으로 배웠다면요,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해내니까 진작에 가졌을 감각이나 느낌들인데, 같은 감각이나 내용을 배운다고 접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프리미어 프로로 접했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시간을 단축해주는 또 하나의 큰 요소는요, 렌더링 시간이에요. 결과물 출력하고 이렇게 읽어내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어에는 이제 에펙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렌더링 걸어놓고 어디 다른 일 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뭐 오래 시간을 포기하고 걸어놓고 딴 일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파이널 컷은 저도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렌더링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그냥 마우스 이렇게 쑥 하면 그냥 그대로 쑥 재생이 될 정도로 화면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춰지니까요. 말 다 했죠. 이 밖에도 많은 요소들이
파이널 컷으로 동일한 작업을 했을 때에 많은 작업 시간의 단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 작업 시간의 단축이 우리 유튜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 굉장히 커요. 첫 번째로는 유튜버들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화려한 효과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주로 업로드와 스토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효과가 들어간 영상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는 그런 채널과 효과는 그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스토리가 있고 일주일에 2번, 3번 올라오는 채널 사이에 저는 이 채널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시간 단축은 유튜버에게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편집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10시간에서 영상 하나 편집하는 것과 10시간에서 영상 5개 편집하는 거는 의미가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건 좀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 작업을 할 때는요, 찍어놓고 이제 편집해야지, 이거 언제 또 편집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작업 시간이 길고 계속 해나갈수록 좀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계속 쌓이면은 장기적으로 유튜브를 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파이널 컷은요, 이거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무수히 보아지는 프리셋이나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계속 영감을 얻으면서 뭔가 예술 작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갔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업로드 하려면은요, 장기적으로 멘탈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 편집할 때마다 피곤해, 힘들어, 이거 또 언제 다 하지, 계속 편집할 때마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이 멘탈을 끌고 유튜브 채널을 장기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질리지 않게 해준다는 게 또 이 시간 단축이 주는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관리예요. 체계적으로 아무리 파일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파일이 많아지다 보면 폴더가 복잡해지고 이 파일이, 이 폴더가 어디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내가 또 어떤 영상을 다시 가져다 쓰는지 프리미어 프로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헷갈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로 한 폴더를 지워버렸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영상이 그 파일과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파이널 컷 프로는 그냥 파이널 컷 프로 그 파일 안에 여러 개 자체적으로 이 파일들을 자체적으로 정리해주고, 다른 데에서 작업할 때 그 파일 하나만 복사해서 가져가면 그대로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였으면 연관 폴더 추리고 복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폴더에 이 파일인데 하면서 또 빼먹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굉장히 간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가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프리미어가 더 싸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많이 달라요. 지금 어도비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요, 프로그램 한 개를 한 달 사용하는데 20.99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은 에펙하고 같이 안 쓰면 의미가 없으시죠. 그래서 에펙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쓰면은 이제 한 1달러, 2달러, 42달러 조금 안 되게 될 텐데, 어도비 제품군을 한꺼번에 다 쓰는 패키지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게 52.99요, 한 달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52.99 플랜으로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52.99달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 달만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달,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 1년을 잡고 매달 52.99달러를 낸다고 생각했을 때 1년이면 600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이 여러분들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구입 비용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프로그램 렌트 비용이에요. 빌리는 비용이라는 거죠. 반면 파이널 컷은요, 파이널 컷 10, 로직 10, 모션 5, 컴프레셔 4, 메인 스테이지 3, 이 모든 것들 다 합쳐가지고 교육 번들로 199달러에 모두 살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요.
그리고 한 번 사면 렌트가 아니라 평생 여러분 거예요. 게다가 평생 애플에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한 번 사놓으면 프로그램을 렌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되는 거고 평생 무료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훨씬 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팟컷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킨토시가 돌아가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맥북을 많이 사시죠. 그래서 맥북이 비싸서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도비 프로그램들, 특별히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파이널 컷에서 사용하는 그런 환경처럼 원활하게 사용하려고 세팅을 하다 보면요, PC 가격도요 만만치 않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도비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결국 이것도 비슷한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전제하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파이널 컷이 단점이 몇 개가 있죠. 또 치명적인 단점 또 하나는 커뮤니티예요. 상대적으로 커뮤니티가 작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의 문제라기보다는 매킨토시와 윈도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윈도우 점유율이 매킨토시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제 매개소만 사용 가능한 파이널 컷 유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커뮤니티가 작다는 얘기는 사용자나 아니면 얻는 정보도 비교적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곳에서 검색해서 배우려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발견한 정보는 윈도우 기반의 프리미어를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따라서 입문하시다 보니까 프리미어와 에펙을 기반으로 입문하신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저 파이널 컷 하면서 애플의 에펙이라고 하는 모션 5를 사용해 보려고 이제 강좌나 그런 관련 자료들을 알아보고 있지만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유튜버나 블로거들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발견되지가 않더라고요. 맥이 윈도우 점유율을 크게 앞지르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하는 건 직관적으로 배우기 쉽고 고퀄리티를 내준 데다가 작업시간 단축에 상대적으로 편집 스트레스보다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안 질리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 영상들을 만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나 봄직한 어렵고 큰 효과들이 세밀한 조정을 거쳐서 독특한 형태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유튜버들에게는요, 긴 시간을 들여서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 영상미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추구나 영상 제작에 대한 경험이 종사자처럼 많지 않은 유튜버들에게 흰 도화지 같은 프리미어는요, 창작 영역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멘붕 영역을 넓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생각해보세요. 윈도우와 맥 컴퓨터의 시장 점유율을 생각해 봤을 때에 파이널 컷 업계에서 파이널 컷과 프리미어의 점유율을 생각해 보면은요, 파이널 컷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맥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맥북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파이널 컷이 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AS 맡긴 맥북이 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면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오랜만에 만지면서 편집하고 있는데요. 편집할수록 팟컷이 많이 그리워져요. 편집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여러가지 그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개인적으로 파이널 컷이 유튜버들에게는 더 알맞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고 저랑 경험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제 경험은 그냥 참고하시는데
들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